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 30회 주택가격 정상인가. 경제 스케치북 30회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경제 현안 브리핑, 두 번째 주택가격 정상인가, 세 번째 일론 머스크의 모험과 혁신. 오늘 경제 현안 브리핑 한번 해볼게요. 경제 현안 브리핑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한우 가격이 많이 떨어진 모양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정부 자료를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자료들이 정부 자료인데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지금 한우 사육 마리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주로 대형 농가, 그러니까 10%밖에 안 된다고 하죠. 100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세농은 생산비가 높으니까 그러면 시장의 가격을 그보다 높이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 대형농은 생산비가 낮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이 대형농들은 계속 생산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고, 따라서 이 잘못된 정책, 즉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을 정부가 취하게 되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정부가 늘어나는 부담하는 비용은 늘어나는데 그것이 영세농에 가는 것보다는 대형농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보다는 직접적으로 영세농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죠. 두 번째는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노조 회계장부, 노조 투명성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계장부를 비치를 하고 정부에 제출해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부가 노조를 좀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난 거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그 회계 투명하게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노조원들이 그렇게 요청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거를 개입할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정부가 지원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요청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거를 요청해야 되는 거죠. 정부의 지원금이 투명하게 됐느냐. 중요한 것은 그걸 왜 노조에게만 요구하냐 이거예요. 지금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는 모든 단체, 모든 기관, 그리고 정부. 국민의 혈세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그 부분부터 우리가 공개를 해야죠. 정부가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요. 또 반면에 지금 금융기관의 이익이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한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보너스를 비롯해서 연봉까지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전의 관치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죠. 이 권한 없는 일, 정부가 지금 민간의 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그 압력을 가하는 것은, 감독기관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이것은 권한 없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금융시장은 굉장히 후진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투명하고요. 그러면 그걸 제도적으로 그걸 맞춰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불안전 판매가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새로운 금융기관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금융기관 몇 개 안 되니까, 특히 은행은 이제 몇 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암묵적 담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자 차이를 많이 따먹게 되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버는데, 이것을 그동안 우리 금융위 금감원이 방치해 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 권한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주택가격 정상인가?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한국이 지금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 있고요. 여기 한국이 지금 206. 특히 이제 그 중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여기 보시게 되면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여기 이 별표들인데요. 이 별표들이 이제 이 뾰족뾰족한 것들이 여기 보면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대개 뭐 10%가 안 되는 이런 수준에 와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뭐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그냥 변동금리 대출은 예외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78% 최고 수준이고요. 이 가계자산의 구성비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한국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이 첫 번째 밑에 있는 파란 게 자가 보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란 게 여기 한국을 보면 좀 독특하게 나와 있죠. 여기 두 번째 파란 게 요게 그 자가 보유, 자가 거주하고 있는 그 주택 외의 부동산이 한국이 좀 이렇게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빨간 게 자동차고, 그 다음에 다른 뭐 귀중품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이 주황색이 이게 금융자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너무 높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게 지금 맨 마지막이 지금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자산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국은 금융화가 너무 과도하게 진행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는 미국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하고 OECD 평균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이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은 이런 나라다. 그 다음에 소득 계층별 자가보유 주택자의 담보대출 비중 역시 마찬가지로 OECD 데이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은 여기 있죠. 한국은 고소득층의 그 담보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금융안정서 보고서를 보면요, 고소득층 비중이 높아서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지금 한국의 그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작년 7월서 이후로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22년 여기가 7월쯤 될 겁니다. 그래서 7월쯤 돼서 여기서부터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 KB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인데요. 그리고 지금 파란색이 전국이고 빨강색이 이 서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이제 22년 7월 이후에 이렇게 쭉 빠지다가 최근에 여기 이제 좀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많이 지금 안정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여기 그래프상으로 보면 지금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거죠. 2000년도에는 우리가 1인 가구가 15.5%, 그리고 2인 가구가 19.1%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계속 바뀌어서
2021년도에 오면 1인 가구가 33.4%, 그리고 2인 가구가 28.3%. 네.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구 수가요. 2,100만 가구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지금 사실상은 이 2017년 이후에 인구가 거의 정체되거나 거의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구 수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가구 수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그때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데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요. 그래서 이 초록색이 이 서울이고, 이게 이제 주택연구원에 가면 주택금융 통계 시스템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서울이 초록색이고 그 전국 평균이 여기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중간 정도의 그 집을 사는 때 어느 정도 내가 부담을 하느냐를 이렇게 LTV 47.9%, DTI 25.7%, 만기 20년 원리금 균등 상환대출, 요거에 이제 매월 상환액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LTV가 47.9%라고 하는 것은 집에 내가 50%만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그 대출금의 원리금을 갚는 것이 DTI가 25.7이니까 그 4분의 1 정도, 내 월급의 4분의 1 정도를 그걸 부담할 때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100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서울의 경우에는 200이 넘어갔다는 거죠. 여기 200이 넘어갔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택 가격이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 이것을 보는 것이 이것을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PIR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중간 주택 가격을 중간 소득으로 우리가 따져 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16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내가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가 16이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16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내 소득을 전부 주택 구입에 사용했을 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더 올라가서 지금 18. 그리고 작년도에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18 수준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전국의 가격은 지금 7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오늘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이 데이터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KB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은행이기 때문에 샘플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 그 자기네 아주 정확한 데이터죠. 이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B아파트의 담보대출 받은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14년이 14배가 넘어갔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경기와 인천, 경기가 빨간색이고 인천이 파란색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금씩 지금 수그러드는 거가 보여지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볼 때 앞에서 제가 이제 쭉 보여드린 이 그래프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높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이 주택의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 주택에다가 너무 많이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 가격이 뛰어 올라서 어느 정도까지 되었냐면 우리 지금 소득으로는 살 수 없는 가격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보유해서 내가 거기 살겠다 하는 이 수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가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주택을 사는 거죠. 그게 하나의 수요가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 주택이 굉장히 그 투자의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지금 한국의 주택 가격은 우리 소득을 대비해서 보면 실거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몇 가지 예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 하나는 뭐냐면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면 그러면 인구는 줄어들지만 사람들은 계속 서울로 몰려드니까 서울의 주택 부족 현상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전국에 빈집들이 막 나겠죠.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지금 이자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자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한 이 현재 이 높은 주택 가격은 아마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또 일본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주택이라고 하는 필수제인데요. 이 필수제의 경우에는 가격을 가급적이면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필수제가 그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럼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본 거죠. 이 부분은 실시간 동영상이나 K-이노베이션 16 동영상으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